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게시물에다가 이제 AI 관련된 강의 내용을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냥 제가 올려드린 내용 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롬프트 관련된 이야기겠죠. 그 프롬프트는 이제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정적 프롬프트하고 동적 프롬프트. 주로 정적 프롬프트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템플릿 기반으로 해가지고 활용하는 거, 반복적인 업무일 때 쓰는 게 이제 정적 프롬프트. 그게 이제 저는 이런 거, 프롬프트 OS라고 해서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특히 금융하시는 분들은 이제 좋죠. 왜냐면 자주 활용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동적 프롬프트는 이제 STT죠. 동적 프롬프트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종목 분석이라든지 금융 분석할 적에 자주 쓰죠. GPT. 근데 GPT가 그게 길죠. STT가 최소 5분 정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클로드는 좀 짧고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근데 이제 그거 할 적에 약간 공간적으로 좀 전달하면 좋아요. 예. 공간을 설정해 갖고서 STT로 해가지고 질문을 하면 좀 좋습니다. 근데 공간적으로 어떻게 하냐? 공간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질문할 만한 상황을 설명을 하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I의 답변은 결론인가 재료인가? 재료죠. 예. 결론으로 보시기는 좀 어렵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자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는 아, 재료 정도로 결론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요새 클로드도 좋고 GPT도 다 좋잖아요. 좋은데 항상 그 답변이 나오게 되면 검증을 하셔야 된다. 가능하다면 검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왜냐면 어차피 AI 답변은 결론이잖아. 결론인데 쏘리. 어차피 AI 답변은 재료잖아. 재료인데 당연히 여러분들 보시면서 검증이 돼야 되지, 그죠? 결론이면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어, 여러분들 근데 이건 다 아실 거야. 요새 다 그 AI 강의하시는 분들이 프롬프트 강의하시는 분들이 어, 항상 AI 답변은 교차 검증을 통해 갖고서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다 하시니까 이런 건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거 프롬프트 작성할 적에 언어적 사고자, 공간적 사고자인데 이거 좀 재밌습니다. 뭐 MBTI도 재밌고 A형, B형, O형도 재밌긴 한데 혈액형도 공간적 사고자, 언어적 사고자, 언어적 사고자들과 또 공간적 사고자, 이렇게 있다는 거. 이거는 나중에 좀 더 깊게 이야기하고 맞다. 그리고 공간적 사고자는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머릿속에 공간이 있어서 단어가 없고 근데 언어적 사고자들은 머릿속에 단어가 있대. 단어 갖다가 문장을 만들고 문장 갖다가 단락을 만들고 그리고 단락 갖다가 논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간적 사고자들은 이제 단어가 없고요. 이러는 공간이 존재해요. 공간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냥 거기에 뭐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패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미장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간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GPT라 AIR 레이턴트 스페이스죠.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그 데이터 또 여러분들 딥러닝이라고 알죠? 그 AI가 학습한 자료도 있잖아요. 학습한 자료가 이렇게 공간 안에 있어요. 텐서 이상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공간 안에는 이렇게 지식들이 옹기종기에 있습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예전에 그 컴퓨터는 지식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레코드에 저장됐어요. 행과 열에 의한 레코드에 저장되는데 이제는 이제 AI가 이제 공간에 저장을 하죠. 인베딩 시켜야죠. 그래서 이건 그림이고 그리고 공간적 사고자하고 언어적 사고자의 그 사고 메커니즘이 좀 다르다는 거 그런 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제가 공간적 사고자인 것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언어적 사고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네, 언어적 사고자들은 머릿속에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죠?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여가지고 논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되죠. 그래서 언어적 사고자들은 이게 뭔가 흘러요.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공간적 사고자들은 어떻게 해요? 공간적 사고자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공간이 이렇게 머릿속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 공간 안에 이런 이미지라든지 이런 어떤 의미장이 있습니다. 단어는 없이. 그래가지고 이 공간 안에서 계속 뭐 여기 공간 안에서 이 코어가 있어요.
공간이 먼저 가장 중요한 공간이죠. 공간 안에서 계속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계속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적 사고자는 코어 중심형, 공간 코어 중심형 나선형 사고자. 약간 여러분들 그게 있다? 공간적 사고자는 이렇게 코어가 있잖아. 코어 주위에 여러분들 위성 있잖아. 위성 궤도.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 주위에 위성이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사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클로드의 작동 메커니즘인데 이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AI는 그 지식이 인베딩 된 곳이 텐서의 레이턴스 스페이스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지식이 인베딩 되어 있잖아요. 단어 토큰들이 그것이 이제 출력이 될 적에 트랜스포머를 통해 가지고 출력이 되잖아요. 출력을 될 때 이 직렬로 해가지고 출력이 되죠. 왜냐면은 언어 자체가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간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인베딩된 토큰들, 이런 학습된 정보는 공간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출력할 때 우리가 답변을 받을 때는 이렇게 직렬로서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답변 받을 적에 이게 다 직렬이잖아, 직렬. 봐보세요. 다만 이 내러티브가 계속 가려면 앞으로 IR이나 공식 발표에서 다음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이 문장은 항상 있잖아요. 처음도 있고 끝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이게 다 직렬이다. 직렬이 뭔지 알죠? 직렬 이렇게 흘러가는 거. 네, 그래서 이 아무리 이렇게 레이턴스 스페이스에 이렇게 닫혀온 공간에 저장돼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들은 항상 트랜스폼을 통해 가지고 네, 직렬로 해가지고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 공간 정보가 직렬화되면서 손실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손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공간이 말로써 다 뽑아져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손실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단어가 약간은 이 압축적인 면이 있어요. 개념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좀 공간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 맞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그 방송할 적에 저는 여러분들 아시잖아. 제가 STT가 약간 길잖아요. 그 STT를 저는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여러분 그게 있다? 공간적 사고자는 머리가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이 있으면 당연히 공간 안에 뭔가가 채워져 있지 않을까? 아니면 채워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빈 공간이라 하더라도 뭔가 사고를 하게 되면 이 공간에 뭔가가 물질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항상 상황을 설명해요. 예, 공간적 사고자는 기본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해요. 뭐 질문을 먼저 하던 뭐 하던 간에 상황이 가장 중요해. 공간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공간 있으면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언어적 사고자분들 중에서 꼭 그분이 언어적 사고자는 아닌데 간혹 가다가 오셔서 그냥 그냥 맥락 없이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냥 한 줄만 딱 던지면서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근데 맥락이 있으면 좋아요. 뭔가 상황을 좀 설명하고 맥락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맥락 없이 그 백그라운드에 어떤 맥락 없이 그냥 질문만 하게 되면은 약간은 좀 듣는 사람이 뭘 어떤 이야기를 하자는 얘기야 뭐 이렇게 좀 황당할 수 있습니다. 공간적 사고자는. 그리고 공간적 사고자 이렇게 이건 뭐 올려드렸고 그다음에 이 기억 접근 방법 이거까지 뭐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그렇고 짧게 요건 넘어가고. 아, 맞다. 그래서, 네, 요거 좀 이야기한다면, 네, 언어적 사고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단어와 문장으로서 언어로 해가지고 사고를 한다는 거고, 공간적 사고자들은, 네, 약간 상황, 장면,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말을 이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TT를 그렇게 활용한다. 이게 좀 신기한 거, 언어적 사고자들은 이제 단어가 있고, 문장이 있고, 문단이 있고, 논리가 있고, 뭐 목차로 요약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네 공간적 사고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네 공간이라는 이렇게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 안에 이렇게 코어가 있고 코어를 중심으로 해갖고서 이렇게 네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주제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코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선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다중 궤도형. 여러분들 그거 있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우주에 지구가 이렇게 떠 있잖아. 지구 주위에 달이 이렇게 뱅글뱅글 궤도를 돌잖아. 아니면 뭐 태양이 있어. 태양이 있으면 뭐 수성과 금성과 화성과 토성과 목성과 천왕성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잖아요. 중력장에서. 약간 이런 형식이에요. 이런 사고 형식입니다. 이런 사고 형식이 이제 공간적 사고자들이고. 그리고 AI의 진화 단계는 현재 처음에 이제 나온 게 LLM AI죠. 그다음에 이제 AI 에이전트 AI. 지금은 이제 에이전트 AI 시대죠.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 AI. 요게 이제 물리 모델이죠. 그러니까 월드 모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AGI, ASI로 넘어가죠. 우선은 뭐 현재로서는 뭐 에이전트 AI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AI 에이전트, 특히 이제 AI 에이전트에 좀 주목받는 기업이 클로드죠. 엔트로피의 클로드. 지금 거기 미토스 버전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게 있고, 네, AI는 현재 LLM AI의 에이전트 AI의 피지컬 AI의 AGI의 ASI. 현재는 아직까지는 여기에요. 그래서 아직 벌써부터 뭐 AGI를 이야기하고 ASI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좀 약간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 왜냐면 에이전트 AI도 이루어야 할 게 되게 많아요. 이 AI 에이전트도 되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직까지 피지컬 AI를 올바르게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물론 여기 그 자율주행 갖다가 적용하고 있긴 있는데 그걸로만 되는 건 아니고요. 진짜 오리지널로 사고하는 AI. 그러니까 진짜 부딪히는 지금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LLM AI는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면 사고한다는 거죠. 사고한다고 생각하는 게 LLM AI고요. 피지컬 AI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를 약간 감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손 갖다가 뭔가 짚고 이렇게 손의 감각을 느끼는다는 거 이걸 피지컬 AI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그것을 일을 시키는 거 종합적으로 일을 시키는 게 AI 에이전트로 생각하는데 그게 꼭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약간 지금 피지컬 AI를 언어적 사고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이제 그건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피지컬 AI는 이거는 저거예요.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 갖다가 공간적 사고자를 사고로 하잖아요.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외형이 있기 때문에 그게 피지컬 AI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좀 안타까운 수준이고요. 그게 아니라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사고를 하는 것을 피지컬 AI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피지컬 AI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간 모델이라고 해요. 공간 물리 모델이라고 합니다. 공간 물리 모델. 근데 이거 갖다가 사고가 가능합니다. 생각이 가능하다고요. 여하튼 그 정도까지 가야지만 피지컬 AI 시대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AI 에이전트 AI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올려드렸는데 AI 시대 기본 소양 이게 프롬프트에 대해서 다들 관심 많으시죠? 제가 나눈 건데 동적 프롬프트는 STT를 좀 활용해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프롬프트를 이제 머릿속 공간에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근데 정적 프롬프트는 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여러분들도 많이 정적 프롬프트 만들어서 쓰잖아요. 이게 템플릿 프롬프트를 만드셔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근데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동적 프롬프트가 말이 동적 프롬프트지 동적 프롬프트가 쉽지는 않죠. 왜냐면 사고력이 좋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사고력이 좋으려고 한다면 감각이 좋으면 돼요. 근데 감각이 좋으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지만 감각이 좋아서 사고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적 프롬프트는 그 템플릿이잖아요. 근데 템플릿이 그냥 물론 AI를 통해서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어요. 프롬프트 잘 만드는 게 클로드가 좀 잘 만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정적 프롬프트는 이제 AI 도움을 위해서 템플릿 프롬프트를 만들면 되는데, 근데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예. 이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템플릿 프롬프트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버전업 시켜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의 그 실제 상황을 이야기 드린다면 여기 원문 분석이라는 템플릿 프롬프트가 있는데 이게 벌써 버전업이 40번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버전업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사고가 좋아지게 되면 계속 버전업 시켜요. 근데 사고가 멈춰 있으면은 버전업을 시킬 이유가 없긴 하겠죠. 그럼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적 프롬프트 쪽도 템플릿 프롬프트도 계속 버전업 시키면서 더 고퀄리티의 프롬프트를 만들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동적 프롬프트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건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해야지만 이제 동적 프롬프트를 좀 더 사고력이 높은 관점에서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긴 하겠죠. 정적 프롬프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버전업이 계속되잖아요. 저는 40번이나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고력이죠. 이것도 내 사고력이 좋아야 되고 많은 경험이 통해야 되죠. 결국은 이 40번까지 올라올 때 여기서 시행착오를 겪어요. 예.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40번 정도를 버전업 시켰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예, 이 정적 프롬프트, 템플릿 프롬프트를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시행착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내가 시도를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버전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동적 프롬프트라든지 정적 프롬프트는 약간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로 업무 있잖아요. 업무에 활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뭐 개인적으로 활용하셔도 좋은데 뭐 아무래도 업무에 활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뭐 생산성 있는 일들이잖아요. 업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자기의 본인의 생계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롬프트는 여러분들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에 연결시켜 갖고서 계속적으로 버전업 시키고 계속적으로 좋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게 정적 프롬프트, 템플릿 프롬프트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버전업이 올라갑니다. 그럼 뭐가 돼요? 그것이 노하우가 돼요. 그러면 정적 프롬프트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만들 수는 있죠. 근데 레벨의 차이가 커지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사고를 한다고 해가지고 같은 수준의 레벨은 아니잖아요. 축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축구에서도 누구나가 공을 찬다고 해가지고 누구나가 실력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예, 경쟁사에서. 예, 마찬가지예요. 이 템플릿 프롬프트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누구나가 똑같은 템플릿 프롬프트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고력이 얼마만큼 좋고 내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템플릿 프롬프트 이것도 자기의 노하우가 다 적용돼서 버전업돼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업무에 많이 적용하면서 개선을 시키게 되면 그 프롬프트 자체가 뭐가 되냐면 OS가 돼버려요. OS. 운영체제 시스템이 된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적 프롬프트도 마찬가지야. 동적 프롬프트도 그냥 예를 들어서 내 백그라운드 지식이 부족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도 안 했어. 공부도 안 했어. 그러면 이 프롬프트를 만들 적에 다양한 사고력이 풍부한 사고력이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는 이 프롬프트 자체가 사람의 뇌에 있는 뇌의 능력이에요. 뇌의 능력이 좋으면은 본인이 몸이 건강해가지고 좋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좋다고 한다면 그러면 동적 프롬프트도 당연히 수준 높은 퀄리티 높은 수준에 나오겠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축구 선수도 그 급이 있잖아요. 급이 똑같은 거예요. 프롬프트도 급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현실에서 업무에다 적용되면 그것이 뭐가 돼요? 능력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가 우스운 프롬프트가 아니에요. 그냥 뭐 AI에게 만들어줘 그런 수준의 프롬프트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노하우가 다 녹아져 있는 프롬프트예요. 이거는 앞으로 시대가 계속 변하고 AI 시대가 계속 발전하면서 계속적으로 격차가 증가할 겁니다. 격차가 계속 벌어질 거예요. 이게 뇌구조가 멈춰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뇌구조가 멈춰 있는 분들은 이런 프롬프트가 멈춰 있을 거고요. 뇌구조가 좀 또릿또릿하고 좋으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프롬프트가 업그레이드되고 노하우가 계속 쌓일 겁니다. 이것이 지금은 다들 그냥 뭐 AI가 만들어줬어요. 야, 그거 뭐, 야, AI가 만들어준 게 무슨 경쟁력이야. 자기가 개선시켜 놓은 거, 물론 AI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는 하지만 자기의 노하우가 있는 거고 없는 거고 하는 거 땅 차이죠. 그래서
이게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이 바이브 코딩, 요새 바이브 코딩이 유행이죠. 바이브 코딩 뭘로 해요? 바이브 코딩 여러분 사고력으로 하지. 사고력을 뭘로 해요? 여러분들 뭐 코드를 짜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력이 좋으시면은 바이브 코딩도 좋은 코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은 그 사람의 사고력이다. 그 사람의 사고력 예전에는 그냥 저거 였잖아요. 예전에 뭐였죠? 암기죠, 암기. 그냥 교과서 암기해가고 저 시험 문제 맞춰갖고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회사라든지 공무원 돼갖고서 시험 받고서 거기에서 자리 얻어갖고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물론 아직까지 그런 곳이 남아있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AI는 계속적으로 이런 프롬프트를 네, 진화시켜야 된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냥 약간 네, 교양적인 부분인데, 어, 현재 대화하는 프롬프트 이게 동적 프롬프트가 네, STT죠. 네, 이런 프롬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 프롬프트 이게 정적 프롬프트 주로 이걸 좀 활용하죠. 네, 동적 프롬프트하고 정적 프롬프트, 템플릿 프롬프트 이걸 좀 활용하고 그 다음에 어 AI고 대화할 적에 맞춤형 지침이라고 있죠. 네, 맞춤형 지침 나의 사고에 맞게끔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지침서를 이렇게 작성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법도 있죠. 예, 메모리 용량이 있어가지고, 나에 대해서 이런 거 좀 기억해줘. 나에 대해서 이런 거 기억해줘. 그러면 AI가 기억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또 답변을 해주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션, 세창이죠. 예, 대화하는 세션 하나 만들게 되면 거기에 문맥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 문맥을 AI가 기억해가지고 답변해주는 방법도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있더라고요. 레퍼런스 챗 히스토리 이런 거 창고에 해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다 AI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델 자체 일반 패턴. 요것도 AI가 하는 거. AI가 사용자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스스로 거기에 패턴을 읽어내요. 읽어내 갖고서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 핵심 작업층은 요거죠. 네, STT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생방송에 STT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또 생방송에 정적 프롬프트도 사용하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고 이건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액티비티하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롬프트고요. 그다음에 맞춤 지침이라든지 저장 메모리라든지 과거 대화 참조라든지 현재 세션 문맥이라든지 모델 자체 일반 패턴 이런 것들은 이제 AI가 사용자하고 대화하다 보면 AI가 자동으로 좀 저장해 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요청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AI가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요거는 저거를 좀 표시하려고 했어요. 요거는 레이턴스 스페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레이턴스 스페이스는 뭐 아시다시피 네, AI가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지식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AI에 대해서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좀 쭉 살펴봤어요. 뭐 이런 자료들 있으면 제가 계속적으로 게시물에도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많이 공부해 하셔서 잘 응용해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롬프트는 이제 AI하고 대화하는 수단이고 도구이잖아요. 그 차이는 앞으로도 계속 벌어지긴 할 겁니다. 예. 그 결국에는 이제 그 프롬프트라는 것은 사고력이잖아요. 사고력이 좋으면 당연히 더 좋은 질 좋은 답변을 얻는 거고 사고력이 좀 얕으면은 당연히 좀 얕은 답변을 얻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한 줄로만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AI가 되게 나에게 원하는 답변을 주었다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그 답변에 만족을 한 것뿐인 거지 그게 좋은 답변이라고 볼 수는 없죠. 한 줄짜리 답변이 무슨 한 줄짜리 질문이 무슨 네, 좋은 답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그냥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누구나의 디폴트 값만 준 건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거 갖고서 네, 뭐 좋아라 하면은 좀 안타까운 거죠. 그건 본인만의 만족감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고 그건 경쟁사에서는 네, 좀 안타까운 수준이긴 합니다. 여하튼 간에 네, 뭐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네, AI에 대한 강의 내용이 있으면 또 계속 업로드하면서 영상으로 찍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올바르게 AI로 활용해서
또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끔 여러분들의 실력을 계속 쌓아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예. 근데 다른 거 아니라 요거 STT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 즉석에서 네, 현장 적용하면서 바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어떤 이제 사고력이겠죠. 예.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늘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요 AI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감사하고요.